광주 공유정책 포럼 공유 이수다. 오늘 사회를 보게 된 광중사당 공동대표 김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른 함께하는 수다쟁이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 수다에 같이 함께 참여하게 된 광주 녹색구매지원센터 센터장 손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하플 양림동에서 온 양림 펭귄반 협동조합 김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 공유단체로 5년째 활동하고 있는 세대소통 놀이문화 교육공동체 통해 대표 문예령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산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상희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한 이 네 분과 오늘 공유 수다를 함께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이제 공유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느끼는 공유의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요? 우리 시민들과 만나는 공유의 느낌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희 대표님, 네. 양림동이 아까 핫플레이스라고 네, 했잖아요. 핫플레이스. 어떻습니까? 그런 데서 협동조합을 하면서 공유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시민들과 나누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는 일단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유는 그냥 물건만 나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큰 일 공유단체에서 빌려오거나 그리고 뭐 자원봉사센터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공유센터하고 이제 몇 년 전부터 한 3년 전부터 일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배우고 느낀 거는 우리 마을 안에서도 충분히 아주 작은 것에도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현재 체험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을 주민들이 폐우산을 다듬어서 지금 물건을 만들고 동네 주민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돌아왔고요. 그러면 우리 문혜령 대표님은 5년째 공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공유를 하고 계실까요? 처음의 시작은 단체의 특성에 맞는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느낀 것들이 마을 안에서 정말 공유를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청소년들의 활동이나 교육 활동을 많이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공유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맞을까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겸 실험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예로 우리 공유 자전거 예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강주광역시에 타락계라는 공유 자전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을 곳곳에 그 행정복지센터에도 공유 자전거를 비치한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분들께 여쭤봤어요. 그 자전거의 사용량이 어떻게 되느냐. 먼지가 쌓여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자전거가 그러면 사용이 안 될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고, 그 이유는 정말 쉽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번거로움이죠. 타고 나서 가져다 놔야 되는.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저희 단체는 올해 이제 우리 마을 공유 자전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 이렇게 동네 안에 버려진 자전거가 되게 많잖아요. 그 자전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자전거를 고치고 우리 마을, 우리 단지 안에 자전거가 있으면 과연 이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될까? 이제 고민을 해서 실행을 했더니 이제 단지마다 특성은 있겠지만 한 달에 이용률이 30건, 50건 이렇게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공유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공유는 가장 큰 것은 공무원들의 공유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공유 사업이 있었어요, 구에. 근데 다른 구는 없다가 이제 북구가 이제 생겼더라고요. 조금씩 공유에 대한 인식은 많아지는데 그분들도 공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실은 여기에 있는 우리도 공유와 자원봉사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좀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손희정 센터장님, 네. 방금 공유에 대한 생각이 참 다양하다고 하잖아요. 손희정 센터장님은 공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공유라는 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누는 게 이제 공유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비의 한 형태에서 뭔가 협력적 소비로 발전하는 것들이 공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경제 활동에서 자원을 다시 생산하지 않고 유유 자원을 다시 활용해서 다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공유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하는 어떤 친환경 소비라든가 녹색 소비를 알리는 데 중요한 부분의 한 형태가 공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뭔가 친환경 소비나 녹색 소비 활동을 할 때 뭐 다른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공유에 대한 이야기도 꼭 하거든요. 그거는 어차피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시 재활용이나 재사용이나 요즘 것도 그걸 넘어서 생활용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원이 리사이클 되는 사회가 어찌됐건 자원순환 사회잖아요. 거기서 공유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그 중요한 형태인 것 같고요. 자원순환이나 뭔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시 되돌아 생산되지 않고 다시 돌아가서 또 다른 주변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고 알리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들이 네. 저는 어찌됐건 그냥 작은 것들을 그냥 나눈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 정말 중요한 사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인식 전환을 시켜주는 것도 공유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순한 재활용이 아니라 함께 쓴다. 그리고 협력적 소비라고 우리가 또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박상희 센터장님, 네. 그 우리가 이제 공유, 자원봉사, 뭐 둘 다 나눈다라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네. 공유와 자원봉사는 어떤 좀 그 서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자원봉사 쪽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원봉사적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공유는 종류들을 보면 물품을 공유하는 일, 공간을 공유하는 일, 재능을 공유하는 일, 그다음에 뭐 정보를 공유하는 일, 뭐 여러 가지 공유의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재능을 공유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재능 공유. 근데 자원봉사는 자기 품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품을 내는 것, 아니면 자기 열정을 내는 것도 품이라고 본다면 그 품을 나누는 일이 곧 공유이다. 재능 공유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다고 볼 때에 자원봉사와 공유는 다른 언어의 하나의 표현일 뿐 다르지 않다는 생각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또 전문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한 부분으로서 그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재능기부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런 공유와 자원봉사의 핵심적인 차이가 혹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말씀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네. 핵심적인 차이는 제가 생각을 할 때 이제 제가 그 대표님의 발제문도 있고 뭐 자원봉사 조례나 공유에 관한 조례 같은 걸 살펴봤을 때 이 공유에 대한 조례는 지금 사실 우리가 아직은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에 대한 조례는 거기에 자원봉사 활동이란 무엇인가, 자원활동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있거든요. 근데 네. 공유에 대한 그런 정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네. 그런 부분부터 저희가 좀 그걸 만들어야지 조금 더 공유 활동가나 공유 활동에 대한 지원이 좀 자원봉사처럼 조금 더 세심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등을 함께 나눠 활용함으로써 자원과 자산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다. 좀 추상적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이게 확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는 그 유급 자원봉사 이렇게 계속 발전할 수는 없고 기본 정신이 무보수성이거든요. 근데 공유는 어쨌든 협력적 소비를 통해서 내지는 서로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일정 정도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라는 차이가 저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공유 활동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측면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공유 경제의 공유 활동이 아니라 공유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서의 공유 활동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유는 자원봉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린 것입니다. 예, 예. 네, 박상희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어떤 사회의 어떤 공통된 공익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내거나 재능을 내는 활동이기 때문에 자원봉사하고 유사한 점이 꽤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는 네.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공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공유를 일상에서 그 편하게 사용하는 그런 활동도 있나요?
양림동 같은 경우는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페트병이나 이렇게 수거를 해서 수익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걸 현재 양림동에서 저희가 직접 지금 현재 실천 중입니다. 주민들한테 보상제를 실제적인 보상제를 뭐로 주느냐? 세제와 강급봉투 20리터짜리 또 필요하면 10리터짜리 50리터짜리를 상가는 30리터짜리를 해서 보상제로 나눠줍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는 순수하게 이제 저희 양림동 저희 펭귄마을 협동조합에서 그걸 이제 봉사를 하죠. 주민들이 자원순환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진행한다는 건 참 힘들게 생각을 해서 가장 페트병이나 캔이나 쓰레기를 많이 모아오신 분을 포상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페트병이 길거리에서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깨끗해졌습니다. 일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게 공유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속성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어떤 좀 인정과 보상이 좀 필요하다고 공감하시는지에 대해서 박상희 센터장님께서 자원봉사에서 많은 인정과 보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유활동도 함께 하고 계시니까 예. 일과 함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는 이제 인센티브의 하나의 방식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자원봉사 쪽에서는 보상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인정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이 인정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감사드리는 표현의 하나의 방식으로서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인정하는 방식이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 인정과 비공식적 인정 방식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공식적 인정은 이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인정 방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시가 영예 인증이라는 방식을 해요. 뭐 100시간, 뭐 500시간, 일정 정도 시간 자원봉사 활동의 시간을 이수를 하게 되면은 채우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인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광주시가 뭐 영예 인증장을 드리는 이런 형태의 공식적 인정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적 인정 방식은 발제물에도 나와 있던 것 같이 뭐 기회의 인정, 정서의 인정, 뭐 이런 방식들이 이제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광주시와 뭐 구센터들이 하고 있는 인정의 방식들은 아까 영예 인정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선진지 견학하는 뭐 제주도 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 관람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뭐 시의 뭐 공공 주차장을 할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을 드린다, 혜택을 드린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공식적인 인정 방식보다는 비공식적 인정 방식,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감사를 표하는 방식으로 정서적 교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 잘 해내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좀 있고요. 아까 실비도 아마 잠깐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광주광역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행 규칙에서 실비를 주고 있는데 꼭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는 3시간 이상 활동했을 때에 10,000원 정도의 실비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정도 나와 있고요. 또 그렇게 실제 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공유를 다양한 형태로 좀 하고 계시는데 이런 좀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 보시죠. 공유 활동하면서 자원봉사 자연스럽게 연계돼서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그 자원봉사 센터에서 하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실은 공유 문화를 따로 빼가지고 인증하고 어떤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너무 또 겹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대부분의 활동이 공유 활동하시는 분들도 일정 부분의 수입을 받으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다 받진 않지만 일반 주민들, 일반 정말 말씀하신 선량한 주민들은 우리들끼리 모여서 함께 하기 때문에 봉사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또 공유 활동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루어지는 게 있잖아요. 되게 그래서 이 인센티브가 어렵더라고요. 어디까지 포괄을 해야 되느냐. 근데 조금 자원봉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면 이렇게 10,000원의 실비를 지급하고 요즘에 시급을 하고 하는데 자원봉사나 마을에 보시면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신가요? 저는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가지고 사회적 가치도 좋고 다 좋은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끌어 놓은 걸 어느 순간 아이들이 와서 똑같이 이끌어 줄까?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가 더 요구가 되고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올해는 조금 자원봉사에서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교육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좀 트렌드에 맞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젊은 층들에게는 그들의 학교나 뭐 어떤 스펙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그런 가치를 주는 거 하면 요즘 친구들은 굳이 돈을 보고 다 하진 않지만 내 미래, 내 직업을 위해서는 또 시간을 소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는 것이 저는 더 좋을 것 같다. 또 대상에 따라서 인센티브 제도가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 이제 협동조합은 공유 비즈니스 모형에 사실은 가깝지만 또 그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네, 그런 사례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공부도서관에 이제 공부가 많잖아요. 네. 근데 동사무소까지는 할머니 어르신들이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 그냥 문 열고 대문 항상 오픈돼 있으니까 열고 그냥 가져가세요. 그런 함께 공유하는 문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인센티브 제도가 조금 더 동네 주민들이 많이 기부도 하거든요. 인센티브 제도가 조금 하면은 그 강국봉투 730원짜리에 페트병을 가지고 오진 않습니다. 동네 주민들하고 올려서 이 할머니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일주일에 한 번씩 공유가 되더라고요. 동네 어르신들하고 골목 안에서 이야기거리 스토리 전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조금 인센티브를 주신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포럼의 수다를 참 동네 분들과 떠는 것처럼 네. 아주 잘 수다를 즐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손희정 센터장님, 아까 협력적 소비, 또 여기 친환경 녹색 소비 이런 것들을 장려하시고 또 그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역시 그러려면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해야지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떻습니까? 이런 보상에 대한 제도 방안 마련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찌됐건 오늘 이 수다를 통해서 뭔가 정말 광주시의 공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뭐 한 가지 어떤 기본적인 거라도 좀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누군가한테 뭐 지원도 해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뭐도 사주고 다 좋지만 근거가 없으면 사실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정말 이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광주에 어떤 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것인가,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공유라는 게 자원봉사나 이런 거와 틀려서 대가 없이 하는 분도 있지만 또 뭔가 경제적인 게 들어가는 이익이, 사실 우리가 당근마켓 이용하는 것도 다 자기 이익 때문에 하는 거지, 뭔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 경제적인 요건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차라리 이 공유를 어떤 활성화하고 인센티브를 주려면 뭐 제가 발제문을 읽고 이제 토론문에도 썼는데요. 서울시 같은 데는 되게 공유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네. 기존에 있는 기업을 공유 기업으로 지정해주고 그 기업에서 이제 수익을 그냥 받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유명한 데가 뭐 키풀이랑 제가 뭐 아이비임이랑 이런 썼는데 장난감 공유라든가 작아진 옷들을 그 기업에다 기부를 하면 포인트를 주거든요, 소비자들한테.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포인트로 또 다른 걸 살 수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근데 그거를 대대적으로 각 구청이나 시에서 공기업으로 홍보를 해줘요. 그리고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알려줘요,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광주는 그냥 순수한 공유 활동을 통해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만 이렇게 공유단체로 지원해주지, 뭔가 기업이 CSV라고 해갖고 그 기업의 어떤 공유를 통해서 가치 창출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그 지정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홍보가 잘 안 되니까 저는 기업들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공유 기업을 수익을 얻는 기업이지만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왜 자원순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네. 기업들을 좀 발굴하고 홍보해주는 어떤 실질적인 대안이 저는 마련돼야지 어찌됐건 좀 공유가 이제 활성될 것 같고요. 이 주변에서 어떤 공유를 통해서 뭐 가치를 나누고 공공을 뭘 찾고 물품을 공유하고 주차장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어느 정도는 전 자리 잡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제 모델로 자리 잡으려면 좀 그런 실질적인 대안들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공유 활동가한테 인센티브 지원한다고 하는데
누구를 공유활동가로 우리가 지정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활동 범위가 아예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럼 차라리 저는 이런 활동 범위에다가 공유 활동을 뭐 통해서 뭐 하는 뭐 그런 것들 하나 조항을 삽입한다든가 아니면 사회적 기업을 저희가 지정을 해줄 때 뭐 제가 발전을 썼는데 뭐 가치 창출 무슨 형 막 많이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형 거기다 저는 공유 가치 창출형 뭐 이런 식으로 차라리 하나 더 넣어서 이 공유 기업이 사회적 기업도 될 수 있고 자원봉사자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기존에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변화와 그 어떤 그 수정을 통해서 자리 잡은 것들 제도를 잘 활용해서 공유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도는 마련이 돼야 되고 또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우리 공유하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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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떤 점을 고려해서 좀 하면 이게 넘치지도 않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실비를 제공하는 방식의 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다 실비를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원봉사자로 충당하기 어려운 활동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원봉사 활동들. 이런 활동에 참여할 경우는 실비를 드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실비를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게 큰 추세입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행정이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또 제가 가까운 외국의 사례들도 많이 좀 봐봤는데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뭐 실비라고는 표현을 하질 않는데요. 교통비 식비는 주는 것은 자원봉사자를 잘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원봉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가는 일은 절대 아니다라는 측면의 생각들은 한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제공하는 일들을 좀 엄격하게 해서 오히려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에 대한 가치를 훨씬 더 크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일들을 더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생각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비공식 인정 방식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생각들은 있습니다. 공유 이야기를 하니까요. 공유 거점 공간들이 다양하게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냥 저희들식 표현은 마을 단위 거점 공간 조성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이 거점 공간이 결국 이제 공유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 수시로 모이고 흩어지고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을 문제를 해결해가는 일들을 하는 문제 해결형 활동을 하는 공간이 결국 마을 단위 거점 공간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점 공간들은 마을관리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 봉사단을 아파트 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순환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동마다 마을 동자원봉사 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다 거점 공간들이거든요. 이런 공간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가까운 곳에서 모여서 마을 이야기를 하고 흩어지고 마을의 일들을 꾸며나가는 그런 작당들을 하는 공간이거든요. 곧 이곳이 공유 공간이에요. 이런 공간들을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공유활동 하신 분들은 다 같이 힘들죠. 맞아요. 우리가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함에 있어서 뒤에 주민들이 있고 우리 마을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마을에서도 많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점 공간 사업이 어마어마합니다. 커뮤니티 공간 조성, 소통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이제 분쟁 해결을 이렇게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되게 많거든요. 광주광역시 안에도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 쳇바퀴처럼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공유를 한다. 그럼 나한테 필요한 게 뭘까? 저는 그래서 대상별 아까 말씀을 드렸고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공유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나 기업 또는 주민협의체 포상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일반 사업으로는 되지 않은 물품 구입 어렵잖아요. 필요한 것을 물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포상제도가 좀 들어가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마을 안에서 이렇게 아주 정말 작은 행동을 하는 주민들은 정말 소중한 자원이죠. 자원인데 그분들한테 어떤 인정과 보상을 해주느냐. 그런 것들은 또 뭔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합의나 뭔가 기준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 포상제도라든가 뭐 그런 뭐 아주 쉽게 근접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서 조금 더 확산시키는 방안들이 마련돼야지 어찌됐건 더 자리 잡고 확산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좋아하지 않은 사람, 나같이 미친 사람을 활용하는 것도 난 정부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각 동네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미쳐서 우리 같이 포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잘 활용하고 이 사람 능력과 머리를 뺏어서 마을에 정착시키는 게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희한테 인센티브를 주라는 게 아닙니다. 공유센터라는 곳이 각 구마다 있고 자원봉사센터라는 관할하는 곳이 있죠. 이들이 저희를 관리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관리를 눈치 봐서 싫다? 그러면 그 사람 자원봉사 하시면 안 돼요. 공유를 하시면 안 되고. 그것조차도 누가 보든지 카메라를 들이대든지 부끄러움이 없어야 미친 사람인 거지. 미치지 않는 사람은 어색해? 누가 맨날 지켜봐? 왜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지? 그 사람은 공유나 이 정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워요. 제가 미쳐있을 때 우리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 날 좀 더 이용해 먹는다면 자원순환센터를 얼마나 제가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공공적인 주민들이 지금 쓰레기 봉투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 마을밖에 없어요. 네. 이런 공공적인 것과 공유를 우리 주민한테 인센티브를 반드시 주고 이 관리를 공유센터가 해달라는 거죠. 자원센터.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광주 우리 지역사회가 공유를 좀 활성화하는데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나 이 말을 꼭 해야겠다 하는 말씀 있으시면 방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이제 이렇게 오늘 나오신 분들은 민간 영역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영리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민간 영역의 비영리 영역에서 공유 경제를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저는 이제 공유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쪽에 이제 방점을 좀 찍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 봤을 때에 저는 계속 이제 마을 단위에서 거점 공간들을 만들고 그 거점 공간들이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공유의 문화들이 조금씩 스멀스멀 만들어지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공간을 통해서 공유 활동이 이루어질 때에 저는 그 필요한 지원은 지방정부가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어떤 공유 뭐 주차장 막 이런 것도 한번 이용하려고 갔더니 주차장이 공유 주차장인데 3대 되는데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 되고 어찌됐건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 실적만 주기에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들도 또 현실이니까 저는 스스로 제가 활동하는 분야 안에서 조금 더 반성을 하면서 열심히 더 공유 활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반성을 계속 합니다. 네, 손 대표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 평가나 이런 것은 행정이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그 지역 시민들이 하는 게 맞다. 우리가 만들어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소문을 멀리 다른 동네에 가서 내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을 내에서 소문을 내주면 프랑카드도 한 개 거는 것보다 한 10개 정도 걸 수 있게 함께 그게 마을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돈이 아닌 작지나마 마을 내에서 작은 우리 양림동 상품권이라도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축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제가 생활하는 제 사무실을 실은 공유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컨설팅 공간으로 청소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하는 활동들, 다른 마을에서 하는 활동들을 유심히 보고 파악을 한다고 해도 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건 재능 공유인데 그러면 아이들이나 성인 대상의 공유 교육을 했을 때 정말 얼마나 많은 공유 자원을 내가 이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이 자료가 정확하게는 맞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갔는데 주차장 사용이 안 되면 이분들은 이걸 보고 찾아갈 텐데 그래서 항상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유하는 모든 활동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취합할 수 있어서 이 공유 문화 활동의 홍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 앞으로 공유가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광주에서 누구보다 공유
공유의 가치가 확산되길 바라는 우리 네 분과 수다를 같이 즐겼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그 같은 마음으로 이 흐뭇해하고 또 때로는 이 가슴이 좀 아픈 그런 느낌도 감정의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 공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들을 잘 가다듬는다는 저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포럼이 그 내후년에 단계적으로 공유의 활동가, 공유를 가치로 여기는 분들이 이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저는 희망해 보고요. 이런 수다 자리가 조금 더 편하게 진행된다면 좋겠습니다만 네. 오늘은 좀 첫 자리라서 좀 그런 부분이 약간 서로 어색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 그런 물꼬를 쳤다고 생각하고 다음을 또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시민이 공유다! 수고하셨습니다.